일본의 충격적인 금리 인상 소식이 오늘 점심때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이게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 일본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부채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불과 하루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금리 인상 확률은 고작 한 25% 전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일본의 중앙은행 일부 관계자들도 금리 인상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강력한 어떤 브리핑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엔화의 약세를 막는, 그러니까 엔화가 다시금 강세로 가게 하기 위한 방향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그 이면에는 심각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부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왜 했느냐?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소비도 증가하고 그게 올바른 소비의 형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경제 순환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요, 임금 상승이 정말 최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금 상승이 안 오르기로 유명한 국가인데 인플레는 오르고 그리고 임금은 안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급격하게 줄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하는 물가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여기에서 임금은 오히려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소비는 죽어버리는 최악의 형태가 나와버린 겁니다. 일본도 버티고 버티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는 바로 이런 배경이 결국은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올 텐데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래전부터 나왔던 게 바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엔화가 다시금 일본으로 돌아오는 엔캐리 청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일본의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였고, 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대의 금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는, 혹은 그보다 금리가 높은 한국에 투자하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최대 20조 달러, 그러니까 약 2경 6,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거죠. 엄청난 이 규모의 돈들이 전 세계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돼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고 특히나 국채 매입도 줄인다라고 하는 긴축으로 가게 되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강세가 되는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달러엔 환율을 보면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현재 150엔을 터치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60엔을 훌쩍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150엔까지 순식간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엔캐리 청산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엔캐리 청산은 아직 우려가 높지 않다,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도 나왔듯이 추가 금리 인상이 불투명하다라고 했어요. 이미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투명하다라고 했는데,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예측대로 움직일 경우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며 0.5%를 넘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BOJ가 10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이유인데요. 지난번 금리 인상을 한 이후로 4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달이면 그 이후로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다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왔던 일본이 지금 플러스 금리로 전환되는 것은 진짜 수십 년 만이거든요.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인데 이게 3개월 뒤에 만약에 또 오른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엔캐리 청산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그렇게 높게 올리지 않았으니까. 급하게 갑작스럽게 올렸기 때문에 그 우려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증시에 좋은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약간의 충격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전 세계의 그 엄청난 돈들의 청산이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하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 정부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맞물리는 게 뭐가 있죠? 미국의 금리 인하와 맞물립니다. 자, 아까 전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고 미국은 5%대의 금리였습니다. 자, 근데 일본이 금리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려요. 심지어 미국은 올해 3번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입니다. 만약에 이 둘이 지금은 0점 몇 프로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한쪽은 쭉 올리고 한쪽은 쭉 내린다라고 하면 5%까지 넘게 벌어져 있던 이 금리가 사실은 거의 6%나 벌어져 있었거든요. 일본은 마이너스고 미국은 5.5%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3, 4%대까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0점 몇 프로에도 시장은 큰 충격을 받는데 이게 1%, 2%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둘의 금리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던 게 순식간에 좁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엔캐리 청산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보다 3개월 뒤에 일본의 금리 정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점은 이거였다면 우리는 또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일본의 돈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돈들이 그냥 놀 리는 없잖아요. 어디론가 분명히 투자가 될 겁니다. 천문학적인 엔화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돈을 방어하기 위한 분명 어디론가 움직일 겁니다. 그럼 그곳이 어디냐? 자, 이 기사를 보시죠. 일본 은행의 외국인 투자 유입이 증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번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일본 은행들이다 이 말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특히나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YCC 철폐를 하는 4개월 전부터는 이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는데 자, 이 기사를 보시죠. 이건 2017년도에 아베노믹스가 한창 진행됐을 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2월 달에 BOJ가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지방은행의 수익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서 은행의 가장 큰 수익인 예대 마진이 줄어들면서 이자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82개 지방은행 중에서 무려 80%가 이자 수입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의 금리 정책이 얼마 만에 오른 거죠? 수십 년 만에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죠. 지금 일본의 금리 그래프인데요. 과거 모두가 알듯이 일본의 대공황 이후로 급격하게 금리를 낮췄고요. 제로 금리를 유지한 게 거의 한 40년은 안 됐지만 한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게 바로 2027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제로금리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로금리를 유지한 거는 30년 가까운 26년이나 됐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은 2017년, 그러니까 7년 정도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여기서 확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일본 은행이 수십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예대 마진을 기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2017년도부터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정말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돼서 그 속도가 가팔라진다라고 하면은 은행의 예대 마진은 아마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국채가 있기 때문에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평가 손실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대출을 해왔고, 이 대출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수십 년간 빌려줬던 대출의 이자의 예대 마진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채권의 평가 손실보다 시장의 기대치가 훨씬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3대 대형 그 투자은행을 보면요. 지방은행이 상장되어 있는 게 82개고, 대형 은행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이 대형 은행의 주가를 보면 이미 2021년부터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해서 지난 한 3년간의 주가를 보면 2배 정도가 올랐고요. 올 초 대비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한 5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은 지금 50% 정도가 올랐고, 스미모토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 초 대비 역시 5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도 올 초 대비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올랐죠. 약 2배 정도가 올랐는데, 사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따라했었죠. 일본의 저 PBR 개혁, 그러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인 일본의 기업들, 특히나 은행주들은 이 효과를 좀 많이 받고 지금도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월 전에 있었던 일본의 금리 인상과 YCC 철폐로 인해서 이 기대감으로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도 마이너스 금리였고 YCC 철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긴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긴축은 이제 시작되는 거고, 8월부터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긴축은 이제 시작인 거죠. 거기에 금리 인상도 했고 10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을 만약 한다라고 하면 은행의 본격적인 예대 마진이 증가한 건 바로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업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 PBR 관련돼서 올랐다라고 보면 되고, 진짜 예대 마진의 기대감은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은행 주식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던 중소지방 은행들도 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크게 좀 뛰어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은행 주식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필요할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스미모토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은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도쿄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라고 하면 이 일본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청산이 시장에 엄청난 악재는 될 수 있겠으나, 반대로 또 이 부분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재다, 최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또 찾아보는 생각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트럼프와 해리스의 더블 쇠주, 그리고 중동 전쟁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오늘 좀 내용을 준비했고요. 새벽간에 FOMC 회의가 있죠. 또 이 내용도 새벽에 분석을 해서 내일 영상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 멤버십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방향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